자, 이제 리더십 행동 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동 이론에서 아까 리더십 프로파일 진단이라는 얘기를 했죠. 진단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LMS에 이거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참여 수업에서 다시 이것을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리더십 프로파일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겠습니다. 자, 이 진단지는 기하의 리더십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교육 중에 기하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솔직하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항상 진단할 때요, 나의 현재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좋게 점수 받으려고 뭐 그냥 자기가 아닌 것도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오류가 나와요. 기업에 가서 할 때도 자기 현상을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성격 검사 또는 갈등 관리, 리더십, 뭐 여러 커뮤니케이션 진단 많이 할 때 솔직하게 현상을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대개 진단지 보면 내 특성이 뭐고 잘하는 게 뭐고 이제 뭐 이런 거, 내가 또 앞으로 더 개선할 게 뭐 이런 거니까요. 자, 여기 이제 뒤에 문항을 보시면 A, B 두 개의 응답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맞는가라는 것을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본인의 생각, 행동에 비슷한 거를 점수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A와 B의 두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A가 나랑 정말 맞다. 그러면 여기에 3점 주고 제로 주는 거, 합이 3점이에요. 반대의 경우는 B에 3점 주고 제로.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에 조금 더 많다. 그러면 2, 1. 반대면 1, 2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항상 배점 합은 3이 되도록 현재 나의 생각, 행동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것. 뭐 현상, 그래서 빠짐없이 기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두고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스캔해 가지고 한번 점수를 매겨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업무 지시를 할 때 A, 지시를 할 때는 지시받는 사람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 중심이다. B는 지시받는 사람에게 의견이 있으면 듣는다. 내가 무슨 업무 지시를 하나요? 그거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건데, 내가 누구한테 뭐를 시킬 때 나는 나 입장 A는, B는 상대방이죠. 그럼 나는 내가 전부 해야 그럼 3, 상대방은 별로 생각 안 해. 0. 나는 내가 2고 상대방 1이야. 또 반대로 나는 나보다 상대방은 더 생각해. 1, 2. 아니면 나는 내 생각 전혀 안 하고 상대방 생각을 다 해가 0,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A가 나랑 B가 어떤 게 가까우냐에 따라서 3, 0, 0, 3, 2, 1, 1, 2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부정적인 피드백이 뭐예요? 뭐 싫은 소리 하는 거죠. 네? A.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투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는 바꾼다. B. 반드시 신상 필벌지로 편협되게 누구나 똑같이 한다. 누구에게 똑같이 하냐? B는. A는 상대방에 따라 다르냐? 똑같이 하면 이게 높은 거고 다르게 합니다. 3. 구성원을 평가한다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참고로 하면 실수는 없다. 항상 이건 다른 사람의 참고하는 거, 이건 항상 내가 객관적 사실과 척대근과 주관적인 감정 배열 피하고 객관적으로 한다. 4번 구성원이 태만할 때, 그리고 너무 신경 많이 쓰지 필요 없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까도 헷갈려요. 그냥 내가 즉시 내가랑 비슷하면 점수 많이 주고 하면 돼요. 구성원이 태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피드백한다. 바로 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좀 지난 다음에 한다. 어떤 게 내 스타일일까요? 회의를 내가 주관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 목표 세우고 문제를 구체화하고 일의 수행 방법을 정하는 일은 에 중점을 둔다. 구성원의 참가 기회를 부여하지만
우선순위로부터의 지시나 방침을 전달하는 측정된다. 자, 모두가 힘을 합친다. 이거는 뭐야? 위의 지시를 따른다. 자. 구성원들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태도 측면을 강조한다. 전원이 참여하게 한다. 구성원이 업무상 실패했을 때는 감싸고 격려해준다. 함께 실패한을 조사하여 문제 재발 방지를 돕는다. 그래서 A에 몇 점, B에 몇 점 이렇게 일단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8번 구성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그럽게 봐준다. 불러서 주의준다. 어떤 게 내 스타일이죠? 자, 리더의 업무는 모든 것을 즐겁게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업적이 향상된다. 성과를 올리면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성과가 중요하다. 10번 목표를 정할 때 구성원들의 불만에 따라 높은 수준을 정한다. 불만이 생기지 않아 적당한 적절한 수준이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구성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켜서는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구분시킨다. 이리단 가치 목적을 예시시켜서 자발적, 주체적 이유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 개인 특성.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이 만들게 한다. 자신이 계획은 실행하기 쉬우니까. 구성과 함께 한다. 의사결정 기전은 항상 합리성을 중시한다. 상사의 생각에 맞춘다. 14. 구성원이 한 가지를 완수했을 시에는 칭찬하고 휴식을 시작해서 권한다. 업무의 연속성을 해서 다음 업무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 15번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를 원하려면 잘할 것으로 믿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구성원들끼리 실행하고 서로 상담하고 궁리하도록 지도한다. 16번 직장에서 구성원들끼리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한다. 중립을 지키고 가능한 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 7번 상사에 대한 보고는 가능한 한 간략히 하고 상사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안 한다. 상사가 알 필요 있는 사항은 가능한 모두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에 전원 참여하여 결정한다. 능력 있는 소수의 구성원이 모여서 하는 쪽이 능률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성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해 환영하고 노력을 격려한다. 우선 그것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기적 입장에 나온 것이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10번 구성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구성원과 의견이 다른 경우는 상대방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도 충분히 설명하고 올바른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검토한다. 상대방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우도한다. 21번 구성원이 정한 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불러서 전후 사정을 듣는다. 불쾌하지만 반감을 사지 않도록 경건을 지켜본다. 22번 팀 내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치며 결론 내린다. 리더의 판단으로 결론 내려서 결론을 상대방에 제시하고 의견을 구한 다음 수정을 간다. 내가 리더라면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강요를 할 경우도 그건 안 된다. 강요할 수도 있지. 상대방이 변명이나 핑계를 하려고 할 때는 특별할 경우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때로는 받아들인다. 자, 구성원의 사선 업무 시사 실패 책임을 추궁하는가? 난 그런 추궁 안 합니다. 때로는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2103 30 03 21 12 이렇게 해서 점수 매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면 1번에 내가 2, 1이다. A, B가 2번은 거꾸로 돼 있죠? 1, 2다. 3번에는 여기가 A고 B고 4번 A, B 이렇게 해서 5번, 6번 이거를 스캔해서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쭉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990이라는 걸 위해서 다 더해서 20 몇 점 910이라는 걸 위해서 다 더해서 10 몇 점 50이라는 걸 다 더해서 10 몇 점 190 다 더해서 10 몇 점
1, 2령 다 해서 뭐 10몇 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20몇, 10몇, 10몇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게 내 유형이다. 그런데 점수가 동점인데요. 그러면요, 동점이면 990, 910, 550, 190, 120에서 나는 나는 5형하고 910이 동점이다. 그런데 너무 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난 이쪽에다 하나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행동형 리더십에 대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행동형의 결론은 뭐냐면 이 9구형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9구형. 그래서 언제나 훌륭한 리더는 9구형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론에서 그럼 항상 9구형을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제 허시와 블라인차드라든지 이런 교수들이 상황 대응 리더십을 연구했다는 거야. 그럼 뭔가? 자,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자,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종처럼 생기잖아, 종. 그래서 이게 벨 커브라 그래, 벨 커브. 자, 그러면 아까 이 네모는 우리가 봤어요. 매니저리얼 그리드라는 거에서 봤어요. X를 1, 2, 3, 4, 5, 6, 7, 8, 9. Y를 1, 2, 3, 4, 5, 6, 7, 8, 9 해서 990. 이건 뭐예요? 고지시. 과업을 지시한 거, 고지시. 지원은 뭐 인간에 대한 지원, 고지원. 이게 990이죠? 아까 봤을 때. 또 과업은 고지시, 인간에 대한 저지원. 이게 뭐예요? 910이죠? X는 9, Y는 1. 자, 이거는 뭐예요? 지시는 하나 작게 하고 저지시하고 고지원, 인간의 지원 많은 거 뭐예요? X1, Y9. 얘는 O형, 이건 1, 2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지시하고 저지원하는 걸 지시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시형. 그래서 이건 디렉팅. 그래서 9일형. 고지시, 고지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지도형, 코칭이라, 코칭.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코칭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코칭은 지시도 많이 하지만 지원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이상적이겠죠? 코칭. 그래서 우리는 감독, 축구 감독, 야구 감독 그러는데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고 독려하고 말이죠. 이런 건 이게 이 한문에서 나온 건데, 일본어 한문이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진 건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면 코치요, 코치. 헤드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그럼 우리 감독 코치 그러는데, 사실 감독은 헤드 코치고, 우리가 말하는 코치는 어시스턴트 코치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지시 고지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보면 막 전술 지시도 막 하지만요, 축구 골대를 좁혀서 쇼케 막 그럴 때만 같이, 축구 골대도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감독이 뒤에서 팔짱 끼고 야 빨리 옮겨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옮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래서 코칭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1구형. 지시는 적게 하고 지원은 많이 하는 것을 뭐라면 서포팅. 지원형이다. 지원형. 그 다음에 지시 조전도 잘 안 하는 것을 뭐냐면 딜레게이팅. 위임형이다. 위임형.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자, 이 밑에 이건 뭐냐면요. D라는 것은 development 1, 2, 3, 4에 development 1, 2, 3, 4. 왜냐면 이 개인 부하의 성장 수준이에요. 우리 대학생으로 하면 D1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대 짝대기 하나, 훈련병, 짝대기 2개,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 처음 들어오면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데 다 신입생일 때는 많이 가르쳐줘요. 이런 거 저런 해라, 저런 막 하라고. 거기에 뭐, 인간적인 배려는 그보다는 우선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네. 그렇게 하죠. 신병교육돼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뭐, 자양자, 우양,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정신없죠. 거기에 인간적인 배려가 있나요? 왜? 그렇게 해야지 군기가 잡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2학년 짝대기 2개, 일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칭으로 가요. 지시도 하지만 지원. 아, 자, 잘하니까 좀 쉬어라. 자, 올해 회식단 말하자. 뭐 이렇게 하면, 나 이제 인간적인 배려도 하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짝대기 3개, 3학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시는 잘 안 하고 지원만 하면 돼요. 그냥 알아서 이제 하니까. 군대 상병이면 다 알아서 해요. 대학교 3학년 되면 다 알아서 하죠. 그러면 알아서 하고, 그걸 지원한다 그러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대학교 4학년 되면 누가 뭐 알아서 공부해라, 아래라. 또 뭐 회식하라. 바빠요. 나 저 취업 준비 공부해야 돼요. 근데도 병장 되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고 안 치고 제대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회식도 다 싫어요. 나 그냥 조용히 있을래요. 뭐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인데 우리 동아리 멤버, 내가 동아리 짱이에요. 근데 우리 동아리 멤버들이 1, 2, 3, 4학년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학년한테는 지시를 하는 거야. 뭐 필요한 거 없냐? 자, 이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4학년은 어때요? 뭐 동아리 4학년에 뭐 특별히 할 일 있어요?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좀 도와주고, 그냥 알아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이 부하의 멤버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리더십을 달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형 99형일지라도 1학년 때는 지시형으로 하고요. 이제 3학년 때는 지원형으로 하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렉서블. 그게 이제 리더십의 상황 대응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리더가 타고난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요,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영 이론을 배웠을까요? 이런 리더십 이론을 배웠을까요? 그냥 그들은 잘하면서 이제 여러 리더를 비교하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한 것도 있죠, 못한 것도 많죠.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그냥 막 속전속결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민족들을 동화하는 것보다는 막 그냥 몰살시키고 막 가는 식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이론이 정립이 되죠. 자, 이건 또 뭐냐? 이건 뭐냐면 이건 팀도 마찬가지라요. 팀도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쭉 가로된 선이 뭐냐면 이게 제로선이에요. 제로선. 자,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능력곡선이에요. 능력곡선. 능력곡선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건 뭐냐면 동기. 자, 이게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말이죠. 팀이 처음 됐을 때 멤버들은 어때요? 능력은 이 기본 밑에 있어요. 제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의욕은 막 충만해요. 우리가 막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래요. 여러분들 새학기 들어와서요. 야, 나 뭐 이거 따고 저거 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능력은 그게 지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뭐 의욕은 많았는데 뭐 일이 안 되고 막 부딪히니까 어때요? 의욕이 푹 꺾어지죠. 밑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지 3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되고 서로 이제 역할이 나눠지고 하면은 이제 의욕도 다시 생기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능력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성취기 가면 뭐예요? 의욕과 능력이 다 상향하고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리더는 어떻게 되냐? 리더는 팀이 처음 형성됐을 때는 리더는 지시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팀을 짜가지고요. 팀을 짜서 이제 팀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팀의 조장을 맡은 사람은 리더는 자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나도 모르지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일단 지시한 대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맞아 떨어져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지도용어로 그럼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어때요? 좋네요.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잘하면 리더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다 저렇게 안 해도 돼요. 본인들이 이제 맞아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가면 지시 지원 없어도 이제 다 알아서 착착착 돌아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팀이 항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팀이 이렇게 발전돼 가다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팀 그래프가 잘 나갈 때는 지도형, 지원형을 하지만 잘 나가다 뭐가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다시 지시형으로 야, 이거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야, 우리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응?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리더라고 해도 이제 우리 팀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이제 뭐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프로농구 이런 프로스포츠 감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팀이 연승하고 막 그럴 때는요. 감독이 말하는데 자기네들 알아서 막 해요. 근데 연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이 일일이 다 이제 막 이제 간섭하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훌륭한 감독이에요. 근데 막 잘 나가는데 계속 감독이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 선수들이 피곤해. 짜증나. 아씨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유명한 감독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그런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게 뭐 그냥 타고난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정리합니다. 자, 팀이라는 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되면 탐색기라고 해요. 포밍. 그때는 서로 이제 뭐 이제 자발적이라 하지만 서로 지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리더십은 디렉팅이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밍 준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을 강화하고 리더의 의존, 구성원 간 갈등 이런 거에 막 생기는데 권한과 통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준비기에서 형성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이게 갈등이 처리가 되고 팀 운영이 설정이 되고 관리 통제 문제 해결이 되고 팀 의사결정이 도출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시형에서 이제 코칭형, 지도형으로 좀 바꿔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형성기에서 성숙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포팅으로 가고요. 이제 업무가 끝나갈 쯤 되면 알아서 다 돌아가요. 그럴 때는 이제 알아서 하도록. 물론 그렇다고 뭐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네, 팀 리더는 이제 그것을 이제 취합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 대응 리더십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최근의 리더십구나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리더는요. 과거의 리더는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관리자. 그래서 질서를 중시하고 단기 성과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플래닝, 버제팅 이게 이제 기획하고 예산 짜고요. 오거나이징 앤 스태핑 조직을 이제 수립하고 거기에 사람을 채워놓고 컨트롤링, 프로블럼 솔빙 그래서 이제 통제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게 과거의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매니저라고 하죠. 자, 이게 누가 얘기했냐? 코터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변화가 무쌍하고 중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establishing direction.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방향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 리더가. 그 다음에 aligning people. 이 구성원들을 잘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정렬해야 돼. 왜냐면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웠지만은
또 거기에 이제 서로 뭐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항상 그 같은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종이 울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motivating and inspiring.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자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매니저냐 리더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매니지먼트가 중요시 되던 세상은 외부 환경 변화가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강에서 조용한 물이 고요한 테임스 강이나 이런 강에서 조정하는 거, 조정 경기 알죠? 하나 둘 코크가 이제 소리 지르면 오하이를 맞춰서 척척척 이제 이렇게 노를 짓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예측이 가능하고요. 질서를 정시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말을 모르면 여러분들 그 뭐예요? 동강에서 래프팅 하는 거, 막 계곡 막 이렇게 막 뒤집히면서 막 하는 거 해봤죠? 이 오늘날의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이 조정 경기하는 스타일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항상 리더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직원들이 지금 다 제대로 가고 있나? 뭘 더 이제 직원들의 관심을 갖고 격려해야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얘기했던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런 또 리더십의 4가지 차원. 처음에는 프린시플 센터드 리더십,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했는데 원칙 중심이 뭐지? 약간 모호해서 바꿨어요. Four Rules of Leadership, 리더십의 4가지 차원. 그래서 뭐냐면 리더라는 것은 pathfinding,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aligning, 여러분들 그 타이어 바퀴 정렬하는 걸 wheel alignment 그러잖아요. wheel balance 이건 콩글리시고요. aligning이에요. 방향을 한 방향 정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empowering, empowerment. 그래서 권한을 위양하고 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modeling. 모델이 되게. 자, 너네들은 알아서 해라 말이지.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차 시에 거쳐서 리더십을 다 공부했는데요. 이건 뭐 아주 개략적인 것만 공부했던 것이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수업에서 자세하게 또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